대해서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식이 연동되어라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토론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아니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할 것이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안된 안에 대해서 또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또 전문적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연금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전에 이미 요구했던 것들을 저희가 100%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 바람에 결렬이 됐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조선미디어 박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당대표에 선출되시면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궁금하고 또 당내에 지금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정책 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입니다. 대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 당내 이견이 있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 또 나쁘게 보면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은 김두관 후보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당연히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무려 170명을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도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방식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초기 논의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그 초기 논의에서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또 우리가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뭐든지 한번 만들었다고 그게 영구불변의 진리는 아닌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이 상속세 논쟁도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금투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아니면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초부자 관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중산층 중에 예를 들면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다 보니까 상속세가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서 매덕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서울이 작년에 사망한 분 중에서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 지금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이라서 10억이 넘어가면 그 집값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한 40%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고치자. 일괄공제를 5억으로 정한 게 28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8년 전의 물가나 집값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이런 데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은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라는 점에서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 액수를 좀 올리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